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들의 첫 번째 영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고, 이번에는 좀 파트를 나눠서 두 번째 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먼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기준서 제1호의 기준서 구성은 본문과 부록으로 나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본문에서는 이제 목적이나 적용 범위, 그리고 개념적 기반, 그리고 일반 요구사항, 그리고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부록 중에서도 부록 1을 좀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자체가 우선적으로 이제 기후의 의무 공시 부분이 이제 기후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후 외에 우리 기업이 다른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도 공시를 하고자 한다는 이 부록 2의 프레임워크에 맞추셔서 선택 공시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부록 2를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쭉쭉 내려가서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주요 5대 개념적 기반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개 초안 제1호 지속 가능성 관련 재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에서는 5가지 주요 개념적 기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첫 번째는 보고 기업이었고, 두 번째는 중립성이었고, 세 번째는 공정한 표시였고, 네 번째는 연계된 정보였고, 마지막은 이제 핵심 요소였다. 이 중에서도 좀 중요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면은 보고기업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에서는 보고기업은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기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정보도 함께 공시를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참 킬링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배기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정보도 함께 공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적 기반은 중요성인데 지속가능성 공시에서의 원칙은 모든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기간별, 그리고 기업 전망에 복합적으로 이루어 봤을 때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시하는 것이지 공시함에 있어서 이제 모든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속기업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이제 공정한 표시는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이 모두 다 뒷받침되어야지 유용한 재무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연계된 정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간의 연계가 있겠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 재무공시대의 연계가 있겠고, 세 번째는 재무제표와의 연계로 나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위험이나 기회 간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내에 연계가 가능한데,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이런 TCFD 프레임워크에 맞는 4가지 지속가능성 공시 핵심 요소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보고를 할 수가 있다, 공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와의 연계, 세 번째 마지막은 재무제표와의 연계이고,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정보와 연계되어 재무제표의 금액적인 정보와 주석에 관련된 정보를 연계시켜야 된다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개념적 기반 다섯 번째는 이제 핵심 요소인데, TCFD 프레임워크 맞춰진 거버넌스, 그리고 전략, 그리고 위험 관리, 이 지표 및 목표, 이 4가지 핵심 요소에
맞추어서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기후 관련 공시에서 많은 연계성이 있어서 이거는 다음 이제 제작할 영상인 기후 관련 공시사항 파트 상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영상에서 새롭게 좀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일반 요구사항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제1호 일반 요구사항에서는 다른 지침을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선택권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그리고 공시 요구사항을 식별할 때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는 우리 제 웹사이트도 가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서스비라고 하는 산업별 지표, 그리고 TSB 물 또는 이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투자자 중심 재정기구에서 발표한 발표문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기업이 속한 동종 산업이나 동일 지역에서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를 선택해서 공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 그러니까 이전 연도의 비교 가능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금액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소실적 정보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전기에 공시된 추정값, 그러니까 특히 좀 추정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추정값에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가 된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수정된 비교값도 함께 공시해야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정과 관련돼서는 그 해외 이제 공시 사례들을 보실 수도 있는데, 해외 공시 사례들을 보면 추정을 통해서 공시한 퍼센테이지를 점점 줄여 나가는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의 한 40% 정도를 추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 공시에서는 5% 이상은 그 줄이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 35% 정도를 이제 추정을 했다. 그러면 그 5%에 대한 내용은 이제 추정이 아닌 실제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공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기에 공시된 추정값에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같이 공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은 이제 전기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용 첫 해에는 예외적으로 비교 정보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여기 밑에 예외 2번을 보시면은 기회 정보가 이제 상업적으로 또 민감한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또 제외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회 정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위험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그리고 불확실성 및 오류 부분을 보면은 보급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적인 측정 불확실성 관련 정보 공시에는 가정과 그리고 근사값 그리고 판단의 근거 등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기의 오류 사항은 비교값을 함께 제작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들어가고 이제 근사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판단의 근거, 이 세 가지는 이제 함께 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정을 했고 어떤 근거에서 근사값을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같이 공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전기에 오류 사항이 있으면 중요한 전기의 오류 사항은 비교값을 제작성에서 그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SSB 국제 기준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공시 주제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저희 이제 한국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은 우선 기후를 우선적으로 뭐 의무 공시하도록 하고, 기후 외에 다른 지속 가능성 관련 사안의 이제 공시 여부는 기업이 공시 주제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국제 기준의 ISSB, IFRS 공시 기준은 모든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공시를 하고 적용 첫 해에만 기후에 대한 의무 공시를 이제 허용했는데 저희 KSSB는 기후만 의무 공시를 하고 기후 외에 다른 지속 가능성 관련 사항은 기업이 공시 주제별로 선택해서 선택 공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점이 좀 큰 차이점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기반 지표 그리고 사스비 기준 적용의 경우에도 KSSB 공시 기준은 기업의 이제 선택권을 부여를 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산업 기반 지표 같은 경우에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지표 공시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 사스비 기준 같은 경우에도 IFRS 기준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항목으로 넣어둔 데 반해서 KSSB 공개 초안에서는 사스비 기준을 참고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좀 글로벌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한번 사스비 그 산업별 기준들은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스비 기준에 특히 좀 익숙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스비 기준의 지표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할 경우에는 투자 관점에서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스비 기준은 좀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스비는 이제 11개 산업군 그리고 77개 산업별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는 기준이고요. 이 부분은 저의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무자분들께서는 한번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승인일 공시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발행 승인일과 그리고 지속가능성 공시 발행 승인일이 서로 상관있기 때문에 KSSB 공시 기준 공개 초안에서는 승인일 공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이 점에서 IFRS 공시 기준과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제 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를 위한 일반들의 이제 파트 2 부분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5대 개념적 기반의 핵심 내용, 그리고 연계된 정보의 3가지 정보 유형 및 그리고 일반 요구 사항 특징과 국제 ISSB, IFRS 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 2호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기후 관련 공시사항들의 주요 특징과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지배기업 기준에서 온실가스, 특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 활용 이 방법이 좀 다양하게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